먼저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사건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 현재 고립된 피해 차량이 15대로 좀 잠정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구자웅 차장님, 네.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잠수사 4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실종자 수색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확인된 것은 사망자 6명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네. 앞으로 더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잠수사들의 어떤 수색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하는. 예, 구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에 따르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잠시 뒤면은 이 도보로도 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생존자가 있을지 좀 빠른 이 수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진행되고 있고 원래는 이 버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가득해서 차올랐던 현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하차도를 완전히 덮어서 어제 오후 사진만 보면은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논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일대가 다 물로 잠겨 있었는데요. 지금 밤새 이 배수 작업을 한 덕에 지금 이제 차량의 어떤 이제 절반 정도가 지금 드러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량 내부를 지금 이 수색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밑에 이 지하차도의 경우는 아직도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 잠수사가 들어가서 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저희가 작년 우리가 포항에 냉천에 흰남노가 왔을 때 지하철장이 매몰됐을 때 네. 뭔가 여기 지하철장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금방 물을 뺄 것 같았지만 14시간 이상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진흙이라든가 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 유입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물을 빼는 도구가 대용량 포방사라는 도구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용량이 언론마다 다 다양하게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1초당 1입방미터의 물 이상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모를 보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침수된 공간을 보면 이제 길이가 한 500m 되고요. 그다음 높이가 4.3, 폭이 한 15m 됩니다. 그러면 네. 한 3만에서 4만 입방미터의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얼추 저희들이 계산해도 이거 물을 다 빼는 데는 최소 15시간에서 저희들이 한 20시간 정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거에서 진행되는 속도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게 어제 오전 8시 45분입니다. 그런데 구자웅 차장님, 네. 이게 처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 2, 3분 만에 이게 지하차도가 가득 물에 잠겼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된 이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저게 지금 지하차도의 출구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물이 상당히 좀 들어차 있고 옆쪽에서부터 지금 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들어오는 물들이 다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 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를 통과하고 있던 차량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침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의 특성상 지대의 이 고도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낮은 지역으로 저렇게 급속도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낮은 지대에 있었던 차량의 경우에는 미처 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사실 이번 지하차도가 이 미호천이라는 곳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좀 범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예. 왜 사전 통제가 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라든가 노들길 같은 경우는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차게 되면 예보도 하고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력과 그다음에는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도시와 농촌을 겸하고 있는 도로들은 그런 인력들도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관리 부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호천이 분명히 8시 20분에 분명히 경계 수위를 이미 넘어서서 범람이 예고됐었거든요. 네, 그런 그리고 부분이 좀 홍수 경보도 4시간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지하차도의 구조를 한 번 더 교수님 좀 짚어보면 어쨌거나 이 지하차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는 그런 코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길이가 400m에서 600m 사이로 상당히 이제 긴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별도의 탈출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 예. 이 지하차도라는 구조 특성상 이
뭐 참사의 그런 규모가 커졌다, 혹은 이 사고의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하차도는 일반적으로 내수 침수 그냥 조금씩 들어오는 물은 뽑아낼 수 있도록 4개의 펌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하천이 범람하면서 들어오는 외수까지를 커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네. 초기에는 물이 천천히 들어오다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호천에서 400m 구간 평지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물길이 범람하면서 그 물길을 잡는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지대로 한번 이제 우리가 아울렛이라고 그러죠. 출구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하천의 물이 그대로 꽂혀주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흰남로 때 포항 주차장에서도 보면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경사로에서 유속 2m, 3m의 유속이 빠져나오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도보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입구도 그렇고 출구도 그렇고 양쪽에서 물이 차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 가장 가운데 자리에 있던 차들이 더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겠다, 뭐 그런 설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하면 차량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게 차다가 말겠지라고 하는 의사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이제 대피를 하신 경우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빠른 상황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어느 정도 바퀴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좀 물이 찼을 때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이제 차량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 그리고 배기구가 있는 높이, 아니면 주차 센서가 울리거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속과 그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차도에 물이 다 차는데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차 타이어의 높이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현장을 빠져나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해도 저 물을 뚫고 걸어서 나가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좀 하거든요. 저 상황에서는 내리셔서 걷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사실 저 상황까지 갔을 때는 저기 지금 블랙박스에 나오는 영상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마지막 나오신 분일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욱 차장님, 지금 네. 이번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도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20년에 부산에서도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행안부가 이 지하차도에 이 차단시설, 자동으로 되는 차단시설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 차단 시설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저렇게 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저 그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홍수 경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시간 넘게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만 막았더라도 저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홍수 경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이제 범람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긴급 문자 서비스를 지금 전국적으로 그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실종자만 있더라도 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이 실종자를 찾아달라는 긴급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저렇게 홍수가 나고 그 미호천이 범람했을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좀 미처 그 대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막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송 지하차도 근처에, 그러니까 미호천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호천이 범람을 해서 제방을 뚫고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찼고 이런 사고가 좀 발생을 한 것인데, 어쨌거나 미호천이 범람을 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걸 건설했을 때 어떤 배수 계획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과 인접한 하천 부지라고 합니다. 네. 하천 부지를 우리가 주변에 이제 SOC 구조물들을 만들 때는 특별히 대안을 만들고 유사시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지금 지자체 쪽 입장에서는 물이 갑자기 차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은 차량을 통제할 수준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차올라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해명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mm의 비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강우 예보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일선에 있는 대응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 상황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도로가에 있으면 제가 관할하고 있는 구간 내에서 어떤 도로가 위험한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어떤 400mm 배가 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 구간이 항상 외수 범람이 분명히 예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한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 교통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갇힌 시내버스가 원래 버스 노선이 아닌데 오송 지하차도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차장님, 이런 네.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747 그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오송역에서 청주 시내를 거쳐서 이제 청주 공항까지 운행을 하는 버스인데 그런데 원래 노선은 이번 그 지하차도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쪽으로 갔는지는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그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원래 노선대로 가다 보면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침수 지역을 피해서 우회하다가 이 지하차도로 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됐다는 것은 지하차도는 더 침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재빠르게 도로 통제를 했다라면 저 버스가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그 안타까운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관할 당국에서는 지하차도의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침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예방적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대량 사고로 이어진 거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좀 검토와 이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고를 두고 이제 인재라는 지적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그 목격자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말하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옆에 모래성을 쌓듯 모래로 이제 뚝을 쌓았다 그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그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 제방 어쨌거나 이 제방의 튼튼했었는지 안정성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것도 이 조사의 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8시 때 보면은 경계 수위를 넘었는데요. 이게 제방의 원료였는지 파재에 의한 그 붕괴에 의한 사건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의 특성상 물은 항상 보면 가장 약한 부분들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 공사를 할 때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